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지침 등 안보 현안을 점검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의 회담 결과 내용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에 매티스 장관님을 볼 때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외교적, 경제적 모든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 어떠한 대북 조치를 강구하든 사전에 서로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장관은 장관끼리 긴밀히 협의해 결정해 나갈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하고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한국의 대응능력은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한국 무게는 표정에 맞는 무게와 같이 하는 거에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요. 평화적 지도를 해 나가는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회담에서는요, 또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 잠수함 배치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오늘 확인됐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미국에서 미국 쪽하고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 사거리 이와 같은 거에 관한 기존의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이와 같은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요구해서 거론되는 건가요, 그게 다? 그런 논의들이 있다는 정도를 한미 국방장관께서 서로 그냥 언급한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도 깊은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자, 일단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일단 미사일 지침,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현안이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술핵 재배치 이런 내용들이 같이 논의됐군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는데 저도 의외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네. 내용을 오늘 청와대나 이런 데서 해명한 걸 보니까는 이 한국의 국민적인 위기감, ICBM이라든지 IRBM 개발 성공에 의해서 지금 이르면 다음 주에도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반도가 일촉즉발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뭔가 한반도 안보로 해서 뭔가 한 단계 진전된 뭔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을 갖고 전술핵 재배치 이런 요구가 국내 보수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양국 장관 회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희 무슨 문제를 볼 때는요. 네. 우리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제정책에도 국제정책 교과서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론을 소개한 것들이 교과서들인데 그 교과서를 보게 되면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그렇죠. 핵을 상대하는데 재래식 무기로 할 수 있다고 한 교과서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주장은 있습니다. 네. 어느 학술 정도로 올려면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가 나오는 걸 이상하게 본다 그러는데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은요 거의 20킬로톤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것과 같은 위력이 나왔습니다. 완성으로 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죽을 의지가 있지 않다면 네. 택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송영무 장관이 네.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는 것은 네.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 측에다 제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상으로 네. 던져가지고 네. 다른 데 실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꺼내봤자 잘 내게 들어가지도 않고 네.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가 현재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만약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서 그게 실현되면 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라지게 되고 예.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일단은 반대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말씀이 다 옳은데 이 국제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think the unthinkable.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상상해서 대처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니 뭐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안 움직일래? 전술핵 배치할게. 네. 하면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거꾸로 갈까요? 이건 모릅니다. 네. 그 북한도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네. 벨기에나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합니다. 자기는 네.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는 전술핵이 와 있습니다. 아하. 비핵화, 나토, 유럽의 비핵화를 했지만은 약속에 의해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와 있을 수 있어요. 네. 단 조건을 걸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와 있겠다. 아하. 그렇게 하게 되면 러시아, 중국 뛰어라.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국제정치는 생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우린 교과서 이건 아주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전술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술핵이 뭔지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수 차장, 네. 전술핵 뭡니까? 핵무기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전술핵 그리고 전략핵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술핵은 주로 국지전용입니다. 네. 통상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이런 데 실는 그런 핵무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무려 1991년까지 저 전술핵이 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도. 1956년 이승만 대통령 때 배치가 돼서 무려 450기가 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지금 뭐 미군 다 빼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방금 심정수 차장이 설명을 하면서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뉜다고 해서 표로 개념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술핵이고요. 전략핵,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미사일 무기가 바로 전략핵입니다. 대도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규모가 굉장히 커서 위력도 수백 킬로톤 이상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력의 핵무기들을 전략핵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또는 전략 폭격기에 적재해서 떨어뜨리는 핵폭탄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전술핵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대도시나 나라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전투에서, 국지전에서 특정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한 20킬로톤 이하의 소형 핵무기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싣는 탄두가 될 수가 있고, 핵배낭, 핵기뢰, 핵지뢰, 뭐 이런 용어로 활용이 됩니다. 제가 설명한 이 개념이 맞습니까? 이정훈 네, 맞습니다. 근데 네네.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수소폭탄은 전략 핵, 네. 원자폭탄은 전술핵 하면 제일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전략핵에서 수백 킬로톤 이상이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수천 킬로톤 이상에 대해서 그때는 메가톤급이라 그러죠. 네. 우리 뭐 아이들 먹는 아이스크림에도 메가톤 바가 있는데 네. 센 게 메가거든요. 네, 그거는 특정 상표여서,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수소폭탄은 전략핵, 그다음에 전술핵은 원폭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전술핵 정도 오게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략군 사령관이 왔었죠. 그랬죠. 스트래티지 커맨더가 네. 왔는데 그분이 담당하는 것이 전략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 세 가지 아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공중투하탄 이렇게 감정하고 네. 전술핵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육군 사단에서 사용하는 아하. 포에서 네. 또 핵 배낭에서 지뢰 이런 야전 부대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방금 핵 배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요. 야포, 단거리 미사일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핵 기뢰, 바다에 띄워놓는 기뢰를 말하는 거겠죠. 지뢰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핵 배낭이거든요. 핵 배낭이 뭔지 저희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메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배낭에 넣고 다니는 핵 무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는? 그거를 설명을 드릴까요? 저 네. 무기가 이제 한참 나왔던 게 1950년대, 60년대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미국의 육해 공군이 다 나도 핵무기를 운영하겠다고 네.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육군은 보병이 많잖아요. 네. 보병들이 싸우는데 무슨 핵무기를 써요. 공군도 원폭을 투하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터뜨리고 천천히 떨어지는 그렇죠. 미사일이 제대로 없었던 시절 네. 얘기입니다. 근데 핵배낭 지고 가서 이거 내려놓고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육군이 저걸 하겠다고 해서 떠들어서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미 육군 사단을 만드는데 네. 그게 펜토믹 디비전, 오각형 사단이라는 개념이 미 육군서 만듭니다. 네. 펜토믹,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한 부대가 적진에 쳐들어갈 때 자기 방어를 해야 되죠. 방어할 때 가장 좋은 게 원형진을 짜는 거거든요. 원형진을 짜려면은 원형에 가까운 4개 부대를 만들면 직사각형이 되니까 5개 부대로 만든다. 그래서 오각형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가 들어가서 핵배낭을 놓고 오기 위해서 30km까지 지면은요, 자기 총 들고 저거 들고 가는 친구 애먹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펜토맥 사단에서 한때 했던 무기입니다. 조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핵무기를 짊어지고 가서 오병이 내려놓고 터트리고 온다. 조금 개념이 글쎄요. 아니 뭐 시한 폭탄 장치를 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하고 저기 지금 얘기하게 되면 더티밤이라 그래서 핵물질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는 육군이 아주 굉장히 미 육군이 강력했기 때문에 핵배낭을 만들었는데 제조를 해서 써봤는데 얼마 전에 북한도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정식 때 나오던데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다. 한 방 쏘는 게 훨씬 미사일이 낫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 전술 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배치가 아니라 이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에 전술 핵이 있었는데 아까 심 차장이 잠깐 설명을 언급을 했지만 다시 다 철수하고 폐기를 한 거잖아요. 왜 없앤 겁니까? 그 당시에?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400여 개의 전술핵이 철수가 됐고 한 90년대 중반경에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술핵은 다 폐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직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알 수가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대한 핵무기를 쓰게 되면은요. 나도 욕을 먹고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미국이 옛날에 모든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다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작은 전쟁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재래식으로 다 바꾼 게 토마호크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략핵을 실컷 만들어 놔보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화해서 만들어서 전술핵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북한이 핵 실험을 자꾸 하니까 그걸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니티맨 3도 한번 발사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전술핵은 훨씬 더 용도가 높다고 미국은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강력한 전략핵보다는 전투에서 또는 전쟁에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소형 핵무기인 전술핵. 이걸 지금 재배치하겠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북한이 ICBM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핵탄두를 실을 능력을 갖추게 됐고요. 또 최근 들어와서 이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점점 없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술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과서에서 전쟁 교과서에서 또는 외교 교과서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지금 전술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인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력해지면 북한 체제, 리짐 체인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핵 공격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제재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리짐 체제를 해가지고 통일을 지향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이 전문가가 와 계시는데 두 분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의견이 살짝 다르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곳은 야당 쪽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이 전술핵 재배치에 관련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잠꼬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후보들로부터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북핵의 위협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올 때 이러니까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에 귀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미 대상 만났을 때나 주중 대상 만났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길이 없다. 자,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2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술핵을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의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 도발 시에 충분한 그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장 억제를 얘기하셨는데 저거랑 비슷한 게 아까 말씀드린 뉴클리어 쉐어링이거든요. 네.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가야 미국이 끌려오고 북한이 주춤하죠. 우리는 계속 저렇게 가면은 명분은 좋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그럼 북한은 마구 좀 설치게 되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안 움직이니까 한번 국가 전략 차원에서 우리 전술핵 배치하면 우리 핵무기 개발하겠다고 한번 치고 나가 보면 뭐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은 뭐 어떻게 하고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원유 끊어라 이렇게 바터를 해야 할 줄 알아야죠. 그게 협상인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핵무장 하자 소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이 전술핵 재배치 그냥 군사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복잡한 외교, 정치적인 의미까지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